있는데 그 휴레이 앞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그 특정 보험사와 당뇨에 대한 보험을 다 출시하셨는데 그 넥스트는 뭘까요? 일단 다른 보험사로 확대하시는 건가요? 다른 질병으로 확대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X축은 이제 그런 사이트들을 늘려나가는 더 많은 것이고, 보험사. Y축은 이제 질환을 확대하는 거고요. 질환을 그래서 뭐 천식 아토피 비염 같은 경우는 아산병원이랑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임신 쪽은 뭐 서울대랑 네. 하고 있고, 또 암 생존자 관리는 국립암센터, 네. 뭐 서울대 이렇게 또 논의를 하고 있고, 네.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늘려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면 다 에비던스를 만들 겁니다.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파일럿 앱 서비스를 만들어서 돌려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모든 경우가 보험과 연계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염두에 건가요? 두고요. 네. 그 몇몇 분야는 보험회사랑한테 당장 돈 받기는 좀 어려운 것들도 좀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어떤 병원이랑 협업을 할 때 병원의 얘기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담당 선생님이 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 선생님의 의지가 강하실 때 그럴 때 같이 미리 한번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묵혔다가 필요하면 묵혔다가 나중에 다시 꺼내도 되잖아요. 네. 예, 예, 뭐 예. 데이터가 에비던스가 어디 가지는 않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야, 네, 그렇게 하고 있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더 하고 싶은 거는 네. 보험사들이 플랫포머가 되게 만드는 거를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는 예를 들면 진짜 대형 보험사들은 에트나 같은 모델로 갈 수 있거든요. 에트나처럼 돈을 벌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헬스케어가 어려운 이유가 버티컬이 너무 많기 때문이잖아요. 예, 질병이 너무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다 못해요. 예, 혼자 다 못해요. 근데 플랫폼을 깔아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대형 보험사들은. 그래서 뭐 열을 잘 관리하는 네. 뭐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고, 네. 엘라요. 예, 그다음에 룸처럼 뭐 비만 관리하는 데가 서드 파티를 꽂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보험사는 그거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고객 네. 플랫폼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대형 보험사들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한 5개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처럼 작은 회사들은 몇 년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변신할 수 있고 또 다른 돌파구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에트나 모델이라고 하시는 게 아까 네. 말씀하신 뭐 20개, 30개 질병에 네, 대해 가지고 네. 그 유병자 다 각각의 유병자 보험도 출시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에트나는 그 안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되게 많고요. 네. 몇백 명 있어요. 제가 예. 알기로는 네. 한 3,400명 있을 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다시 이제 프라이싱하는 모델, 그다음에 프로덕을 새로 만드는 모델하고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 보험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 더하기 직장인 헬스케어를 붙여서 판매하는 모델이 네. 완성이 될 수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사실은 우리나라 공보험 체계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한 63% 정도를 공보험에서 커버할 거예요. 예. 지금 사보험에서 커버하는 게 30% 정도 네. 됩니다. 네. 근데 미국은 오바마 케어 포함해서 한 43% 정도 커버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엄청나게 큰 차이다? 뭐 엄청나게 큰 차일 수 있죠. 근데 헬스케어가 그것 때문에 못 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것도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사보험사는 이제 그런 서비스도 필요할 수 있죠. 지금 도수 치료받고 온열 치료받고 이런 데 몇천억씩 쓰잖아요. 네. 그거 다 실손보험으로 커버하잖아요, 지금. 사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에비던스가 있는 케어 쪽으로 이렇게 이전시키느냐. 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네, 그래서 도수 치료가 왜요? 도수 치료에 에비던스가 있나요? 저 궁금해서. 네, 에비던스 있습니까? 에비던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네. 꼭 해야 되는 환자한테 하는 거와 역시 정리 잘하셔, 네. 우리 대표님. 그리고 이 환자는 뭐 굳이 뭐 필요 없는데 하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는 마약 거죠. 진료할 수도 있다. 네. 네.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퍼센테이지로 방금 얘기를 하셔서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분모가 달라서 온열 치료 같은 그쵸. 것도 뭐, 의료비- 온열 치료 같은 것도 지금 뭐 일부 과잉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미국 의료비랑 우리나라 의료비를 어떻게 커버하냐에 있어서 의료비 기본적인 사이즈가 다른데 그 몇 퍼센트를 받고 좀 예방해서 수치를 올리던지 내리던지 하는 그런 작업들이 사실 미국은 훨씬 더 민감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 네, 맞습니다. 시장이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좀 가혹해요. 근데
국민들에게는 좀 더 좋은 제도라고 제가 제공되고 있는 네. 그게 사실이고 사실은 복지부 출신다운 네, 그러니까 의료를 복지로 생각하는 개념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양날의 검이자 네. 되게 큰 딜레마이지요. 네. 근데 거꾸로 좋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검증된 좋은 헬스케어 서비스라면 미국에서는 정말 날개를 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harsh한 시장 환경에서도 검증이 된 모델이 나온다. 조금만 덜 하셔야 하면 좋겠는데.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뭐 동의하는데 그거는 기업가가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그러면 사실은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일 해야죠. 그렇지. 예, 헬스케어를 예. 하면 안 되지. 예, 그럼 다른 거 하면 돼요. 다른 거 하면 돼요. 근데 다른 거에서 돈 벌면 되잖아요. 네, 근데 다른 건 또 저 많이 했잖아요. 엄청 하쉬해요. 네, 네 진짜. 네. 요즘 뭐 핀테크도 다 죽으려고 하더만. 네. 네. 핀테크 그쪽도 만만치. 차량 공유도 그렇고. 그렇죠. 차량 공유도 그렇고 지금 블록체인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자기 하는 일이 제일 힘들잖아요, 항상. 그런 것이지. 그리고 우리나라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왜 잘 안 되냐? 저는 뒤에 이제 뭐 얘기도 하시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또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여기에서 일을 하는 이런 회사들의 역량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되게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노력을 뭐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숫자도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적어요. 모수도 너무 적고 그다음에 좋은 인원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에 창업하신 분들 말고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인력이 오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의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업자 외에 그 다음 네, 그분들이 와서 직원들이나.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동인이 생기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예요. 네. 지금 맞아요. 예, 돈을 많이 줄 수도 없고 선순환 구조가 또 안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지분 준다고 그 지분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걸고 여기다가 이거를 다 받쳐서 한번 해볼 만한 분들이 네. 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좋은 서비스와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소비자가 돈을 안 댄다? 돈을 안 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야망이 게 없으니까 안 되겠죠. 강 대표님 네. 이 대목에서 홍삼 얘기 한번 해주세요. 홍삼 얘기, 안마의자 얘기 빨리 해주세요. 알기 때문에. 네. 홍삼 안마의자 하나 또 뭐였죠? 사실 헬스케어에 니즈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도수 치료나 뭐 이런 것들도 그 범주 안에 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정제되고 조금 더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조금 더 글로벌하게 확장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헬스케어들이 우리나라에서 더 적극적으로 탄생을 해서 네. 해외 시장까지 좀 선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그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뭐 요 앉아 계신 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도 제가 많이 배우는 그 선배들이고 대표님들이세요. 그래서 이 두 회사들의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노하우 그리고 저희처럼 이제 갓 태어나는 회사들이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좀 당차게 도전하는 네. 어떤 그림들의 시너지가 뭐 그림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진출 계속 말씀하시는데 휴레이더 해외 진출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획뿐만 아니라 여러 번 실패했죠 이미. 시도를 이미 하셨군요. 네, 여러 번 시도했고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이런 국내 어떤 시도를 하셨나요?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저희가 CRO 툴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보스턴에 있는 인벤티브 헬스라고 하는 북미에서 그래도 한 탑3 안에 들어가는 CRO 회사에다 네. 납품을 한 거예요. 그게 또 그걸 하면서 이제 그쪽 시장도 한번 두드려봤고 뭐 그랬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별로 글로벌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한계점을 많이 느꼈고 뭐 언어나 문화적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니면 그걸 하려면 거의 제가 국내를 버리고 거기다가 모든 걸 던져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참 생계형 창업자 입장에서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서 네. 그렇게 10년만 젊었어도 네, 했죠. 아유, 했죠. 벌써 했죠. 네. 10년이 젊은 후배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글로벌 정책 있잖아요, 코넬. 글로벌. 근데 이게 흔히 저희 한국에 있는 뭐 헬스케어 스타트업 업계에서 뭐 멘토 이런 분들이 조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야, 한국 시장에 왜 하냐? 빨리 해외로 가라.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이제 이 디지털 헬스케어 이노베이션을 가로막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적인 시선 이게 있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리고 그- 뭐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스스로 이렇게 부정적인 네.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뭐 같아요. 제가 들리는 말씀은 이제 해외 시장을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해외로 뭐 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되게 쉬운데 예. 뭐 제가 같이 일하는 저희도 사업들 3년째 해외 진출을 모색만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해외로 가는 팀들을 해외 시장 녹화하는 팀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네. 말 조언을 하기 쉽지만 실제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저는 되게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니, 저도 뭐 네. 약간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드에서 뛰는 선수의 마음을 사실 관중들은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멘토라는 말이에요. 저는 멘토라는 말 제일 싫어요. 저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멘토가 사람 이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사람 이름이고 멘토라는 분은 진짜 멘토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공회에 가까운 단어가 돼버렸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관중이 멘토는 아니잖아요. 그냥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축구 경기 보다가 쟤는 네. 왜 공을 저렇게 차? 네. 뭘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선수가 그거 공 차는 방법을 자기가 바꾸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잘 없으신데 예. 너무 쉽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요. 네. 쉽게 그런 게 좀 있어요. 또 뭐 투자하고 엑셀러레이팅 하다 보면 그게 멘토 뭐 저는 멘토란 말 표현을 쓰지만 그게 어디까지 조언을 드리는 게 적정선이냐는 되게 항상 고민을 하는 부분 같아요. 저는 실제로 사업을 해보지 않은 분들의 멘토링은 조금 붕 뜨는 것 같아요. 그게 확실히 좀 있어서 스스로 이 반성을 하게 되는데 아니 대표시잖아요. 뭐 네, 사업을 하고 하여튼 뭐, 계시잖아요. 네. 멘토링 좀 해주세요. 멘토링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비율을 사실 대표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섭취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가장 그래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핵심을 찌르는 조언들은 저랑 같은 처지에 있는 대표님들이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네. 항상. 이런 거 당연히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사업을 옛날에 엄청 열심히 잘 하셨어. 그러다가 이제 엑시트 하시든 뭘 하시든 해서 이제 그만뒀어. 그러고 나서 한 3, 4년을 떠나 있었어. 필드에서. 그분들이 또 얘기를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또 약간 또 느낌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또 성공하신 분은 자기의 메서드에 되게 또 왜냐하면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이게 굉장히 합리화의 동물이고 셀프 센터드 이셀프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재조립을 다시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는 사실 답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정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좀 뭐 그런 거는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런 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실패하고 나서 바로 얘기해 줘야 돼요. 네. 며칠 지나면 다시 이게 또 미화돼. 그래서 오늘 한 2시간 있으면 실패하겠는데? 그러면 미리 메시지를 보내놓으세요. 2시간 있다 내가 얘기해 줄게. 여담이지만 제가 내년에 저희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DHP 아카데미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끼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과목들을 맡아가지고 강의를 십시일반으로 하는데 신지현 대표님이 주신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헬스케어 스타트업 실패하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성공 사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 케이스를 성공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네. 성공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성공에 대해서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성공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지금 어떤 정도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뭐 성공이라고 하려면은 회사를 그래도 IPO 같은 걸 해야 성공한 거 아닌가요? 그건 너무 높은 기준 같은데. IPO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나요? 성공의 기준을 뭘로 보면 될까요? 저는 그냥 뭐 저는 자기 스타일에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스타일이 생겼어 라고 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네, 내가 회사를 하고 뭘 하는데 이 최두화 스타일이 생겼네 라고 확신이 들면 이미 성공하신 것 같은데. 네, 성공한 지는 한참 됐는데 사실 재무적 성공 그게 다른 얘기라서 스타일에 성공했어요. 헬스케어 분야에서 성공이라고 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만든 서비스가 진짜 사람들이 쓰고 그 사람들이 써서 진짜 도움을 받고
성공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대표님. 성공이죠. 엄청 유명한- 성공하셨네요 지금. 유의미한 가치를 주느냐. 네, 그렇죠. 네. 진짜로 밸류를 만들었냐. 이노베이션이라는 맞습니다. 게 결국 그 네. 정의를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저는 어떤 아이디어로 밸류를 만들면 진짜 그 소비자가 네. 느끼는 밸류를 만들고 그 소비자가 거기에 페이를 할 수 있는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면 네. 실제로 뭐 페이를 하든 안 하든 정말 이건 돈 주고 살만하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러면 한국에서 헬스케어 스타트업 중에 가장 성공하시는 두 분이 나와 계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저는 외부적으로 뭐 성공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내부적인 기준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만든 게 네. 사람들이 쓰고 네. 엄마들이 유료 서비스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성공한 게 아닌가. 대단한 거죠. 네. 대단한 겁니다. 저는 카피가 나오면 성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피캣이 나오면. 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 다 좋아요. 그게 혁신인데 이게 되는구나. 그것도 뭐 좋은 지표네요.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라고 해서 그 회사를 계속 따라서 가는 그 팔로워들이 생기면 그게 이제 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사람이 가장 앞에 서서 어떤 그 롤모델을 하나 보여주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신호가 카피캣인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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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웰투 이런 거 막. 네. 웰투. 웰투. 이런 거 막. 웰투. 네. 네. 감성지 막 이런 거. 감성지. 네. 그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네, 성공인 거죠. 네. 네. 갈 길이 아직 좀 있네. 그러네. 카피하지 마요.